엄마, 진짜 엄마 맞아요? 아빠는 괴물이야. 엄마, 제발 날 꺼내줘요. 지은아, 내가 살아있었다니. 죽은 줄 알았던 제 딸이 남편의 지하실에서 발견됐습니다. 믿을 수 없는 진실과 숨겨진 악행, 그리고 모녀의 처절한 싸움이 지금 시작됩니다. 우리 채널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단독주택에 이른 새벽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김영희는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면서 가끔 한숨을 내쉬었어요. 58배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지만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은 지난 10년간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여보, 국간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박성우가 상을 받으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62의 나이답게 권위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동네에서는 원리원칙의 박과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완고한 성격으로 유명했죠. 네, 알겠어요. 영희는 소금을 더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성우 앞에서는 조심스러웠어요. 특히 지은이가 죽은 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성우는 공무원 출신답게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자리에서 신문을 읽으며 식사를 했어요. 퇴직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고집했죠. 하지만 그 규칙적인 일상이 영희에게는 때로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지은이 제삿날이네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성우의 젓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벌써 10년이나 됐나? 네, 10년이에요. 20살 꽃다운 나이에.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희, 자꾸 그 얘기하지 마. 죽은 사람 일로 계속 슬퍼하면 지은이도 편히 쉬지 못해. 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졌는데 성우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어요. 마치 지은이 얘기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 같았죠. 지은이는 대학생이었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늦게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영희는 그날을 떠올릴 때마다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붙잡았어야 했는데, 내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성우는 식사를 마치고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어요. 오늘 제사 준비는 간단히 하자. 별거 할 것도 없잖아. 여보, 그래도 지은이를 위해서. 영희가 말하려 했지만 성우가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영희는 혼자서 제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지은이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하나씩 만들면서 딸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까르르 웃으며 부엌에서 요리하는 엄마를 도와주겠다고 나서던 모습, 대학에 들어가서 새로운 꿈을 키우며 눈을 반짝이던 모습. 엄마, 나 새로운 사람 만났어. 지은이가 사고 나기 한 달 전쯤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때 지은이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번져 있었죠. 어떤 사람인데? 나중에 소개해 줄게. 아직은 비밀이야.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지은이가 만나던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어떤 관계였는지 영희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요. 성우는 그런 것들에 대해 묻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오후에 동네 아줌마들이 제사 준비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박순자, 김말순, 이영자. 모두 영희와 오래 알고 지낸 이웃들이었어요. 영희야, 벌써 10년이네. 시간 참 빠르다. 순자 아줌마가 나무를 묻히며 말했어요. 지은이 어릴 때 우리 집에 놀러와서 이모하며 따라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순 아줌마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영희는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더 아팠어요. 이웃들조차 지은이를 이렇게 기억해 주는데 정작 아버지인 성우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영희야, 순자 아줌마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요즘 성우 씨가 밤마다 어디 나가는 거 알고 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영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 몰랐구나. 며칠 전부터 밤늦게 트럭 소리가 나서 창문으로 봤는데 성우 씨가 뭔가를 나르더라고. 동네 끝에 있는 그 빈 창고 쪽으로 말이야. 영희의 손이 멈췄어요. 성우가 밤에 외출한다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평소 9시면 잠자리에 드는 사람인데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하시는 건 아닐까? 퇴직하고 나서 심심하실 텐데. 영자 아줌마가 거들었어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영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제사상을 차리면서도 영희의 마음은 어수선했어요. 성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하게 절을 올렸지만 영희에게는 모든 게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잘못했다. 더 잘해줄 걸 그랬어. 성우가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사를 마치고 이웃들이 돌아간 후 영희는 혼자 뒷정리를 했습니다. 성우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밤늦게 영희는 성우의 방 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서랍장 위에 놓인 낡은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성우가 몇 년 전에 쓰던 폰이었는데 왜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폰을 집어들었을 때 영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건 분명 딸 지은이의 사진이었는데 10년 전 대학생 때 모습이 아니라 훨씬 성숙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이럴 수가. 영희는 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딸이 살아있다는 뜻일까요? 그 순간 성우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어요. 하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젯밤에 본 휴대폰 사진이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예감은 지울 수가 없었어요. 성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하며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 동사무소에 일 보러 나가야겠어. 좀 늦을 수도 있으니까 저녁 준비는 간단히 해. 네, 알겠어요. 영희는 대답했지만 남편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어요. 평소보다 조금 긴장해 보이는 것 같았죠. 성우가 외출한 후 영희는 견딜 수 없는 호기심에 다시 남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에 본 휴대폰을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서랍장 위에 낡은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전원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고 사진 폴더를 열어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영희의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분명히 지은이었어요. 하지만 대학생 때의 어린 모습이 아니라 30살쯤 되어 보이는 성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진 날짜였어요. 불과 한 달 전에 찍힌 것이었거든요.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사진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은이가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찍힌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어요. 표정은 무기력해 보였고 뭔가 간절하게 호소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우가 뭔가를 깜빡하고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영희는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뭘 그렇게 급하게 뛰어다녀? 성우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아, 국이 넘칠 것 같아서요.
영희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우는 잠깐 영희를 빤히 쳐다보더니 서류 뭉치를 가지고 다시 나갔습니다. 영희는 그가 완전히 나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오후에 박순자 아줌마가 반찬을 나눠주러 왔습니다. 영희야, 어제 제사 잘 지냈지? 그런데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아, 그냥 잠을 못 잤어요. 영희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순자 아줌마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어젯밤에도 성호 씨 나가는 거 봤어. 11시쯤 되니까 조용히 나가더라고. 트럭도 가져가고. 영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트럭이요? 응, 작은 화물 트럭. 뭔가 짐을 싣고 동네 끝으로 가더라고. 혹시 부업이라도 하시는 거 아니야? 영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성우가 트럭까지 가지고 다닌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순자 아줌마가 돌아간 후 영희는 견딜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지은이의 사진, 성우의 밤중 외출, 그리고 10년 전 사고 당일의 성우의 이상한 반응까지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성우가 돌아왔을 때 영희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여보, 요즘 밤에 어디 나가시는 일이 있나요? 성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 아니, 이웃에서 밤에 나가시는 걸 봤다고 해서요. 혹시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라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성우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남의 집 일에 참견하나 보네. 영희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우의 반응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간단히 설명했을 텐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날 밤 영희는 일부러 늦게 잠자리에 들었어요. 성우가 깊게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일어나 거실 창문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밤 11시쯤 정말로 성우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집 밖으로 나간 성우는 정말로 작은 화물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동네 끝 방향으로 사라졌어요.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뒤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후미진 골목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가니 오래된 창고 건물이 보였습니다. 성우의 트럭이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영희는 창고 뒤편으로 돌아가 몸을 숨겼습니다. 성우가 트럭에서 뭔가를 내리고 있었어요. 음식이 든 것 같은 봉지와 물통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건가? 영희는 혼란스러웠어요. 성우는 창고 옆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틈 사이로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 영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희미한 전등불 아래 쇠사슬에 묶인 채 바닥에 앉아 있는 여자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분명히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아, 오늘도 음식 가져왔다. 잘 먹어야 한다.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제발 저를 여기서 내보내주세요. 엄마가 걱정하실 거예요. 지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영희는 딸의 목소리를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영희는 충격으로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지은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에 의해 이런 곳에 gat혀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영희는 입에 손을 대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성우가 창고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희는 재빨리 몸을 숨겼지만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누구야? 성우의 목소리가 어둠을 찢었어요. 누구야? 성우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영희는 창고 뒤편 컨테이너
그늘에 몸을 바짝 붙이고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들킬 수는 없었습니다. 성우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바람 소리였나? 성우가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영희는 손으로 입을 막고 떨고 있었어요. 만약 들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성우는 더 이상 찾지 않고 트럭으로 돌아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진 후에야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온통 지은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딸이 저런 곳에 10년 동안이나. 영희는 오열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성우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지은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야 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성우는 이미 잠자리에 들어 있었어요. 평소처럼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모습이 영희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30년을 함께 산 남편일까?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애써 평상시처럼 행동했어요. 성우도 별다른 기색 없이 아침을 먹으며 신문을 봤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가야겠어. 늦으면 저녁 먼저 드세요. 성우가 말했어요.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영희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나간 후 영희는 창고로 다시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지은이와 직접 얘기를 해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무서웠어요. 고민 끝에 영희는 박순자 아줌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혹시 시간 있으면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이상하네.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정말 중요한 일이야. 순자 아줌마가 와서 영희의 얘기를 듣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영희야, 정말이야? 지은이가 살아있다고? 내가 직접 봤어. 분명히 지은이였어.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지낸 제삿날은 뭐였던 거야? 성우 씨가 왜 이런 짓을?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지은이를 구해야 해. 순자야, 나 혼자서는 무서워. 순자 아줌마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같이 가자. 하지만 위험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해. 오후 늦게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창고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성우의 트럭은 보이지 않았어요. 문이 잠겨 있네. 순자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영희는 주변을 살펴보다가 창고 뒤편에 작은 환기창을 발견했어요. 저기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환기창은 좁았지만 몸을 비비며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순자 아줌마가 망을 서고 영희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고 내부는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희미한 햇살이 틈 사이로 들어와 겨우 앞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구석진 곳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지은아? 영희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엄마야? 지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희는 딸에게 달려갔어요. 지은이는 발목에 사슬이 채워진 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분명히 영희의 딸이었어요. 지은아, 지은아. 영희는 딸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꿈이 아니죠? 지은이도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꼭 안았어요. 지은아,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아빠가 뭐라고 했어?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가 저를 여기 가뒀어요. 10년 전 그날 밤부터요. 무슨 소리야?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거짓말이에요.
그날 밤 아빠가 저를 데려와서 여기 가둔 거예요. 제가 남자친구와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영희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이를 가졌다고? 네, 민호 오빠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더니 아빠가 미쳤다고 하면서 집안 망신시킬 수 없다고. 지은이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10년 전 지은이는 대학교 선배와 사랑에 빠졌고 아이를 가졌어요. 하지만 상대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성우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그날 밤 저를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가더니 갑자기 여기서 내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만 있으면 된다고, 아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그럼 아이는? 아빠가 병원에 데려가서 그 일을 시킨 후에 다시 여기로. 지은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영희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성우가 딸을 가두고 임신까지 강제로 중단시켰다는 얘기였어요. 처음에는 며칠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점점 시간이 길어졌어요. 아빠는 세상에 나가면 안 된다고, 집안 체면을 위해서라고. 그때 창고 밖에서 순자 아줌마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희야, 성우 씨가 와. 영희의 온몸이 긴장됐습니다. 성우가 돌아온 거예요. 지은아, 엄마가 꼭 너를 구해낼게. 조금만 참아. 영희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조심하세요. 아빠가 알면.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희는 재빨리 환기창 쪽으로 향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성우의 목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어요. 영희는 돌아섰습니다. 성우가 문 앞에서 분노에 찬 얼굴로 서 있었어요. 여보, 저는. 영희가 말하려 했지만 성우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조심했는데 내가 이렇게 나설 줄은 몰랐어. 성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성우 씨, 지은이를 왜 이렇게 해?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내가 알 필요 없어. 성우가 창고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창고 안은 순식간에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영희는 성우와 마주 서 있었고 지은이는 구석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성우 씨, 정신 차리세요. 지은이는 우리 딸이에요. 영희가 소리쳤지만 성우는 냉정했습니다. 딸이라고? 집안 망신시키려던 그 애가? 성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영희, 내가 모르는 일들이 많아. 지은이가 얼마나 우리를 실망시켰는지. 지은이가 사슬이 채인 채로 기어와 엄마 앞을 막아섰어요. 엄마, 아빠한테 화내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영희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10년 동안 이런 곳에 갇혀 지내면서도 딸이 아버지를 감싸고 있다니요. 지은아,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영희가 딸을 끌어안으며 물었어요. 성우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영희,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지은이가 사귄 그 남자 말이야. 민호 오빠 얘기하는 거예요? 지은이가 끼어들었어요. 그래, 그 김민호란 놈. 알고 보니 그 집안이. 성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영희는 성우의 표정을 자세히 봤어요. 분노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 아니면 죄책감? 그 집안이 어떻다는 거예요? 영희가 추궁했어요. 성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 김민호의 아버지가 내가 공무원 시절에 처리했던 사건과 관련이 있어. 무슨 사건이요? 부정부패 사건이야. 김민호 아버지가 뇌물을 줬던 업체 사장이었거든. 내가 그걸 신고해서 그 사람이 감옥에 갔어. 영희는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은이와 민호가 사귀는 걸 알았을 때, 그래, 만약 그들이 결혼하게 되면 내 과거가 다 드러날 수도 있었어.
김민호가 복수하려고 지은이에게 접근했을 수도 있고, 아빠, 그게 아니에요. 민호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지은이가 절규했어요. 성우가 지은이를 쏘아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그놈이 내게 얼마나 달콤한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 계산된 거였어. 영희는 혼란스러웠어요. 성우의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변명일까요? 그래서 지은이를 여기 가둔 거예요? 영희가 물었어요. 처음에는 며칠만 생각했어. 그 남자와 헤어지게 하고 아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 하지만 뭐요? 성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지은이가 계속 그 남자를 찾겠다고 하는 거야. 아이를 지우고 나서도 민호를 만나겠다고.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했어. 지은이가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저는 정말 민호 오빠를 사랑했어요. 아빠가 뭐라고 해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영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민호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성우와 지은이 모두 침묵했습니다.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민호 오빠는 지은이가 입을 열려다 성우가 제지했어요. 그만해.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 그때 창고 밖에서 순자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희야, 경찰이 와.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영희도 놀랐습니다. 순자 아줌마가 경찰에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영희, 내가 신고한 거야? 성우가 다가와 영희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신고 안 했어요. 영희가 소리쳤지만 성우는 믿지 않는 듯 했어요. 창고 밖에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누구 있습니까?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성우는 급하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창고 한쪽에 기름통과 성냥이 보였습니다. 여보, 뭐 하려고 하세요? 영희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성우가 중얼거리며 기름통에 손을 뻗었어요. 지은이가 깨달았습니다. 아빠, 설마 모든 증거를 없애야 해. 그래야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어. 성우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영희는 성우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기름이 바닥에 쏟아지고 있었어요. 성우 씨, 정신 차리세요. 지은이가 여기 있잖아요. 영희가 소리쳤어요. 지은이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세상에 나가면 우리 모두 망해. 성우가 성냥을 꺼내 들었어요. 아빠, 제발. 지은이가 울부짖었어요. 그때 창고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경찰관이 소리쳤어요. 성우는 당황해서 성냥을 떨어뜨렸습니다. 다행히 불은 붙지 않았지만 기름 냄새가 창고 안에 가득했어요. 모두 밖으로 나오세요. 경찰관들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영희는 지은이의 사슬을 풀려고 했지만 열쇠가 없었어요. 지은이 발목에 사슬이 채워져 있어요. 경찰관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성우는 체념한 듯 주저앉았어요.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영희는 딸을 꼭 안고 울었어요. 드디어 이 악몽 같은 일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이가 엄마 귀에 작게 속삭였어요. 엄마, 민호 오빠는 죽었어요. 아빠가. 영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성우가 민호까지? 경찰관이 사슬을 자르며 말했어요. 일단 병원으로 가시죠.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들어보겠습니다. 성우가 수갑을 차면서 영희를 바라봤어요. 영희,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영희는 더 이상 성우를 바라볼 수 없었어요. 지은이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병원 응급실에서 지은이가 치료를 받는 동안
영희는 복도 의자에 앉아 딸의 마지막 말을 곱씹고 있었어요. 민호 오빠는 죽었어요. 아빠가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와 말했어요. 부인, 잠시 얘기 좀 할까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영희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하지만 민호에 대한 지은이의 말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 말하지 못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현재 불법 감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경찰관이 설명했어요. 제 딸과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영희가 물었어요. 네, 하지만 지은이 씨 상태를 봐서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10년간 감금되어 있었으니까 심리적 충격이 클 거예요. 병원으로 돌아온 영희는 지은이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어요. 저녁 무렵 지은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지은아, 괜찮아. 이제 안전해. 영희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은이는 한참 엄마를 바라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정말 꿈이 아니죠? 제가 정말 나왔죠? 그래, 이제 자유야. 아무도 너를 가둘 수 없어. 영희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잠시 후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제가 아까 말한 거 민호 오빠 얘기요. 영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그게 정말이야?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여기 갇힌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민호 오빠가 저를 찾아왔거든요. 민호가 너를 찾았다고? 네, 오빠는 제가 갑자기 사라진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빠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지만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않고 화장했다고 하니까 의심스러웠대요. 영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성우가 거짓 장례식까지 치렀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민호가 직접 조사를 했어요. 제가 마지막에 간 곳들을 추적해서 결국 이 창고를 찾아낸 거죠.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 오빠가 창고에 와서 저를 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아빠가 갑자기 나타났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 거야? 아빠와 민호 오빠가 싸웠어요. 민호 오빠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고 아빠는 그럴 수 없다고. 그러다가 지은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영희는 딸을 다독이며 기다렸습니다. 아빠가 창고에 있던 쇠파이프로 민호 오빠를 때렸어요. 그리고 민호 오빠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영희는 온몸이 떨렸어요. 성우가 정말로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후에 아빠는 민호 오빠를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며칠 후에 돌아왔는데 손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지은아. 영희는 딸을 꼭 안았어요. 엄마, 저 때문에 민호 오빠가 죽었어요. 제가 아빠한테 반항하지 않았으면 조용히 있었으면. 지은이가 자신을 탓했어요. 아니야, 지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영희가 딸을 위로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지은이 씨, 컨디션이 어떠신가요? 몇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어서요. 영희는 경찰관을 따로 불러 지은이의 증언을 전했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김민호 씨 실종 사건과도 연관이 있겠네요.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민호 실종 사건이요? 네, 3년 전에 신고가 들어왔었어요. 김민호 씨 가족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하지만 단서가 없어서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영희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민호의 가족들도 10년 가까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다음 날 경찰은 성우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지은이의 증언과 여러 증거들이 나오자 결국 자백했어요.
민호를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라지게 하려고 했는데 성우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어디에 묻었습니까? 경찰관이 추궁했어요. 성우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시 외곽의 야산이었어요. 소식을 들은 영희는 무너졌어요. 성우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요. 지은이는 민호의 죽음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영희는 딸이 더 큰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했습니다. 엄마, 제가 민호 오빠 무덤에 가볼 수 있을까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은아, 아직 몸이. 제가 마지막 인사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빠가 저 때문에 죽었는데. 영희는 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지은이에게는 제대로 된 이별이 필요했습니다. 경찰이 민호의 시신을 발견한 후 영희와 지은이는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민호의 부모님은 지은이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아, 우리 민호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모른다. 마지막까지 널 구하려고 했구나. 민호 어머니가 지은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지은이는 오열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쟤 때문에 민호 오빠가.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너도 피해자야. 민호 아버지가 지은이를 위로했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은이가 영희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야겠어요. 그래, 지은아.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영희의 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성우가 정말 모든 진실을 말한 걸까요? 아직 숨기고 있는 게 더 있는 건 아닐까요? 민호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영희와 지은이는 임시로 순자 아줌마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예전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지은이는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며 지냈어요. 10년 만에 맞는 자유였지만 민호를 잃은 슬픔과 죄책감으로 웃음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지은아, 밥 좀 먹어. 이러면 몸이 더 상해. 영희가 죽을 떠서 왔지만 지은이는 고개만 저었어요. 그때 순자 아줌마가 다급하게 들어왔어요. 영희야, 큰일 났어. 성호 씨가 교도소에서 또 무슨 말을 했나 봐. 무슨 말이요? 경찰에서 연락 왔는데 성호 씨가 추가로 자백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 너 보고 면회 오라는데? 영희는 당황했어요. 성호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지만 혹시 또 다른 진실이 있다면 알아야 했습니다. 엄마, 저도 같이 갈게요. 지은이가 일어났어요. 안 돼, 지은아. 너는 아직. 엄마, 저도 들어야 해요. 제 인생과 관련된 일이니까. 다음 날 영희와 지은이는 교도소로 향했어요. 면회실에서 만난 성우는 일주일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영희, 지은아. 성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두 사람 모두 차갑게 바라봤어요. 할 말이 있다고 했죠?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성우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아직 말하지 않은 게 있어.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은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은아, 내가 가졌던 아이 말이야. 영희와 지은이 모두 긴장했어요. 성우가 강제로 낙태시켰다고 했던 그 아이 얘기였습니다. 그 아이, 사실은 살아있어. 순간 면회실이 조용해졌어요.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어. 하지만 지은이가 너무 울고불고 해서. 그리고 내 마음도 흔들렸거든. 지은이가 책상을 치며 일어났어요. 그럼 제 아이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진정해, 지은아. 성우가 손을 내밀었지만
지은이는 뒤로 물러났어요. 내가 그 아이를 다른 가정에 입양 보냈어. 안전한 곳으로. 영희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성호의 거짓말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요? 어느 가정이요? 지은이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지은아, 그건. 성우가 말을 흐렸어요. 아직도 숨기려고 해요? 제 아이가 어디 있는지 말해요. 지은이가 소리쳤어요. 성우는 고개를 떨궜어요. 사실은 민호 가족에게 맡겼어. 뭐라고? 영희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민호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고 계셔. 하지만 그분들은 지은이가 죽었다고 알고 있어. 지은이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어요. 자신의 아이가 민호의 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영희가 물었어요. 9살이야. 민호 어머니가 정말 잘 키우고 있어.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로 자랐어. 지은이가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어요. 제가 9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고요?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 영희가 성우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지은이한테는 알 권리가 있었잖아요. 영희, 그때 지은이 상태를 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그리고 민호도 죽었는데. 민호는 당신이 죽인 거잖아요. 지은이가 울부짖었어요. 면회실안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성우도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지은이가 간신히 물었어요. 민준이야. 김민준. 민호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서. 지은이는 오열했어요. 아이의 이름에서조차 잃어버린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저 아이를 만날 수 있나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성우는 망설였어요. 지은아, 그 아이는 지금 행복해. 민호 어머니를 할머니로 알고 있고, 갑자기 나타나면 혼란스러워 할 거야. 그럼 제가 평생 못 보라는 거예요? 제 아이를. 영희가 지은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지은아, 일단 나가자. 더 생각해봐야 해.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지은이는 계속 울었어요. 엄마, 제 아이가 살아있어요. 제가 엄마인 줄도 모르는 채로. 지은아,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 어떻게 하는 게 그 아이에게도 좋을지. 집으로 돌아와서 영희는 고민에 빠졌어요. 지은이에게는 아이를 만날 권리가 있지만 민준이에게는 지금의 평화로운 생활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영희는 민호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요, 언제든지.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요. 카페에서 만난 민호 어머니는 영희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민준이가 지은이 아이라는 얘기예요? 네, 죄송해요. 저희도 어제 알았어요. 민호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실 민준이가 가끔 물어봐요. 자기 엄마 아빠가 누군지. 저는 하늘나라에 있다고 했는데 지은이가 아이를 정말 보고 싶어 해요. 하지만 민준이가 혼란스러워 할까봐 걱정이에요. 글쎄요. 민준이도 알 권리가 있겠죠.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영희는 지은이에게 민호 어머니와의 대화를 전했어요. 지은이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민준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 지은아. 하지만 천천히 조심스럽게 해야 해.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9년 만에 만날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민호 어머니가 영희에게 연락을 했어요. 영희 씨,
민준이에게 조금씩 얘기해 봤어요. 아직 다 말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반응이었나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궁금해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정말 살아있는지. 하지만 무서워하기도 해요. 왜 지금까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영희는 가슴이 아팠어요. 9살 아이에게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죠. 지은이와 만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가 물었어요. 천천히 해봐야겠어요. 일단 지은이를 멀리서라도 보게 한 다음에 그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죠. 다음 날 지은이는 민준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서 멀리 서 있었어요. 학교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저기, 민호 어머니가 한 아이를 가리켰어요. 민준이에요. 지은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키가 또래보다 조금 큰 아이가 책가방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민호를 닮았지만 눈매는 지은이를 빼닮았어요. 우리 아이.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민준이는 할머니를 보고 달려왔어요. 할머니, 오늘 급식이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 뭐가 나왔는데?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할머니가 해주는 것만큼 맛있었어요. 그리고 체육 시간에 축구도 했는데 제가 골도 넣었어요. 지은이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얼마나 밝은지. 민호 어머니가 정말 잘 키워주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은 누구예요? 민준이가 지은이를 보며 물었어요. 민호 어머니가 당황했지만 차분히 대답했어요. 응, 할머니 아는 분이야. 왜 울고 계세요? 아픈가요? 병원에 가야 하나요? 지은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뒤돌아 걸어갔어요. 민준이의 순수한 질문과 걱정이 가슴을 찔렀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지은이는 영희에게 말했어요. 엄마, 민준이 정말 잘 자랐어요. 할머니를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 보여요. 그럼 다행이네. 내 마음은 어때? 복잡해요. 보고 싶지만 제가 나타나면 민준이가 혼란스러워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할머니만 알고 살았는데 갑자기 엄마가 나타난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지은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이를 만나고 싶은 마음과 아이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민준이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며칠 후 민호 어머니가 제안을 했어요. 지은이 씨, 혹시 민준이와 자연스럽게 만날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요? 민준이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해요.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지은이가 음악을 전공했다고 들었는데 선생님으로 가르쳐 주면 어떨까요? 영희는 놀랐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이름을 바꾸고 민준이에게는 그냥 새 피아노 선생님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천히 친해지다가 때가 되면 진실을 말하는 거죠. 지은이는 고민했어요. 아이를 속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민준이와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해보겠어요.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접근할게요. 혹시라도 아이가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요. 일주일 후 지은이는 이 선생이라는 가명으로 민준이의 피아노 선생님이 됐어요. 첫 수업날 지은이는 긴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연습을 했지만 여전히 떨렸어요. 안녕, 민준아. 나는 이 선생이야. 앞으로 피아노를 가르쳐 줄게. 지은이가 애써 밝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피아노 정말 배우고 싶었어요. 텔레비전에서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걸 봤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민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가까이서 본 민준이는 더욱 사랑스러웠어요. 작은 손,
호기심 가득한 눈빛, 수줍지만 밝은 미소.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지은이는 감정을 억누르며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손가락 번호부터 배워볼까? 엄지가 1번이고, 지은이가 설명하자 민준이가 따라했어요. 와, 선생님 진짜 잘 치세요. 저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민준이가 신기해하며 지은이의 연주를 들었어요. 물론이지. 열심히 연습하면 선생님보다도 더 잘할 수 있어. 정말요? 할머니한테 자랑할 수 있겠네요. 첫 수업이 끝나고 민준이가 말했어요. 선생님, 왜 가끔 눈이 빨개져요? 제가 못해서 그런가요? 지은이는 당황했어요. 아니야, 민준이가 너무 잘해서 감동받은 거야. 정말요? 할머니도 제가 잘한다고 하는데.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응, 정말로. 민준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그 말을 들은 민준이가 활짝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지은이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거듭될수록 지은이와 민준이는 가까워졌어요. 민준이는 선생님을 무척 따랐고 지은이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피아노 치는 걸 자랑했는데 저도 조금 쳐봤어요. 친구들이 박수 쳐줬어요. 민준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가 벌써 그렇게 잘하는구나. 어느 날 민준이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선생님, 혹시 아이가 있어요? 지은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왜 그런 걸 물어봐? 제가 선생님을 보면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거든요. 할머니가 저를 보는 눈이랑 비슷해요. 되게 따뜻하고 사랑스럽다는 표정이에요. 지은이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선생님도 민준이 같은 아이가 있으면 좋겠어. 그럼 저를 아들처럼 생각해도 돼요. 저도 선생님이 엄마 같아서 좋아요. 그 순간 지은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민준이가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왜 울어요? 제가 잘못 말했나요? 아니야, 민준아. 선생님은 너무 행복해서 우는 거야. 민준이가 지은이를 꼭 안아줬어요. 선생님, 괜찮아요. 저도 가끔 행복해서 울어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주실 때나 새 책을 사주실 때요. 그때 민호 어머니가 피아노실에 들어오셨어요. 지은이와 민준이가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잠시 멈춰 서셨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민호 어머니는 깊은 숨을 쉬고 의자에 앉으셨어요. 민준아, 할머니와 선생님이 너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민준이는 두 사람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조금 긴장한 듯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혹시 피아노 그만하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지은이가 민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민준아, 선생님이 사실은 말이 목에 걸렸어요. 9년을 기다린 이 순간이 왔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호 어머니가 도와주셨어요. 민준아, 내가 늘 궁금해했잖아. 내 엄마가 어떤 분인지. 사실은 이 선생님이 내 엄마야. 민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선생님이 제 엄마라고요? 응, 민준아. 엄마가 늦게 와서 미안해.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이는 한참을 지은이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만났어요? 할머니는 엄마가 하늘나라에 있다고 했는데 지은이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9살 아이에게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과 10년간의 감금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민준아, 엄마가 많이 아팠어. 그래서 너를 돌볼 수가 없었어.
할머니가 대신 너를 키워주신 거야. 아픈데 왜 병원에 안 갔어요? 민준이가 순진하게 물었어요. 지은이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복잡한 병이었어. 하지만 이제 다 나았어. 그래서 너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야.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이제 저랑 같이 살 거예요? 민호 어머니와 지은이가 눈을 마주쳤어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민준아, 민호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엄마와 할머니가 의논해서 결정할게.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이야. 저는 둘 다 좋아요. 할머니랑 엄마 모두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지은이는 깨달았어요. 아이에게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자신에게는 사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함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도요. 민준아, 엄마가 약속할게. 앞으로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게.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정말요? 약속이에요? 민준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지은이도 새끼손가락을 걸며 약속했어요. 정말이야. 엄마 약속?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민준이는 신이 나서 엄마에게 학교 얘기, 친구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엄마, 저 축구도 잘해요. 그리고 수학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려요. 정말 우리 민준이가 그렇게 똑똑하구나. 지은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가 매일 책도 읽어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세요. 엄마도 요리할 줄 알아요? 엄마도 할 줄 알아. 나중에 민준이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줄게. 민준이가 갑자기 진지해지며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지은이와 민호 어머니가 침묵했어요. 이 질문이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민준아,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어.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아빠는 못 만나는 거예요? 응, 하지만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잊으면 안 돼. 그리고 할머니와 엄마가 있잖아.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아빠를 사랑해요. 비록 못 봤지만요. 며칠 후 지은이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민호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눈 후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생각해 봤는데 민준이는 지금까지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아요. 지은아, 내가 엄마인데. 네, 저는 엄마예요. 하지만 진짜 엄마는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지금까지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셨고요. 지은이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민준이 근처에서 살면서 자주 만날게요. 피아노도 계속 가르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천천히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민호 어머니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지은아. 내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모르겠다. 어머니가 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그렇게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지은이는 민호 어머니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민준이는 주말마다 엄마 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평일에는 할머니 집에서 지냈어요. 엄마, 오늘 뭐 할 거예요? 민준이가 토요일마다 신나게 물었어요. 오늘은 공원에 가서 피크닉 할까? 엄마가 김밥도 만들었어. 와, 좋아요. 할머니한테도 사진 보내드릴게요. 지은이는 민준이와 함께하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기적 같았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소중히 만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지은이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도 있고 엄마도 있고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민준아, 엄마도 정말 행복해. 너 때문에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어. 엄마 예전에 많이 아팠죠? 이제는 괜찮아요? 지은이는 민준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어요. 응, 이제 괜찮아. 민준이가 있어서 모든 게 괜찮아. 그날 밤 지은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성우는 감옥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그것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미워하는 대신 용서하기로, 과거에 머무는 대신 미래를 바라보기로 결심했어요. 지은아, 이제야 진짜 자유구나. 지은이가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이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